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에 협회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단체입니다. 개혁공인주의 사회 단체가 이제 바로 한 문제가 나올 건데, 자, 먼저 설립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꼭 나온 유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창립총회, 이제 정관 작성해서 창립총 개최라. 지금 창립총회 600이나 100이나 20이나 지금 한 2번을 내봤습니다. 똑같은 형태로서 이제 숫자가 얼마인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인가받고 등기를 했을 때 반드시 법인이니까 등기를 했을 때 자, 성립. 그 다음 이제 지부 지회 중요합니다. 지부 지회. 자, 우리의 시도에 뭐가 있고 시군구에 뭐가 있고, 자, 이거는 또 사후의 신고입니다. 무슨 제재도 없고, 여기는 뭐 등기해라, 인가받아라 그런 소리는 아예 없습니다. 그냥 신고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정관 작성해서 이제 공제사업을 운영하게 될 건데, 그 공제사업의 승인은 누구한테? 그다음에 운영위원회가 또 중요합니다.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위원회. 자, 그럼 거기도 이제 거기에 위원장은 누구고, 부위원장은 누구고, 그리고 몇 명이고, 그리고 무슨 일 하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 이제 거기에 위원 될까요? 이런 것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간사, 서기. 그다음 뒤쪽에 이제 뭐 개선명령, 시정명령, 그다음에 공제사업의 조사 검사는 누가 하나. 그다음 저 끝에 이제 창립총회 보고, 의결 내용을 보고해라. 자, 거기도 이제 뭐 지체 없이 대신에 7일 정도로 시험 문제 내본 적 있습니다. 자, 모두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지도 감독한다.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1번에 이런 문제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협회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짝고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인가, 니은인가 이런 식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아니면 또 가끔씩은 틀린 것을 찾아봐라. 라고 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박스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 협회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라고 옳은 것만 골라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 보실까요? 자,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맞죠? 정말 여기다가 이제 7일 정말 치사해 있습니다. 자, 2, 3일입니다. 지체 없이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 뭐 따로 제재는 없는데 보고 해야 된다. 국장 궁금하잖아요. 지도 감독하시는 국장 궁금하다. 또 여기다 뭐 시도지사한테 보고한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 해볼 만합니다. 맨날 그냥 임자 바꿉니다. 자, 기업번은 맞았습니다. 니은번 해보실까요? 협회가 지회, 요 지부지회 정말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회라고 있습니다. 지회 부도났다네. 이렇게 악플자 따져가고 있습니다. 자, 지회를 설치했을 때 시도지사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엉뚱한 소리 났죠. 자, 지회는 어디였습니까? 등록관청, 시장군수, 구청장. 자, 지부 그래야 맞습니다. 자, 니은번은 틀렸다. 자, 그럼 이제 3번도 틀렸고 저기 5번도 틀렸고 입니다. 자, 그 정도로 벌써 틀린 놈들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 디귿번 해보시면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연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횟수가 한 번 있습니다. 몇 번에 하나요? 한 번. 그냥 연임할 수 있다 그래도 틀립니다. 자, 몇 번요? 몇 번? 한 번. 1회에 하나요. 1회에 하나요. 한 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또 나올 수 있다. 문장 바꿀 겁니다. 틀릴 때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횟수 얘기 안 하면 기하셔야 됩니다. 1번에 이제 자, 금융기관 애석입니다. 그럼 벌써 이제 정답은 정말 벌써 보일 정도고 입니다. 자,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었던 사람은 근데 또 될 수 없다고 해놨습니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입니다. 자,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이미 답은 나왔다 그입니다. 답은 뭐 기업번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2개는 보일 것 같은데 아니고요. 자, 1번. 기업번 하나. 요것만 맞고 모두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이런 문제도 좀 어려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2번에 우리 포상금. 우리 포상금은 이제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요즘에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포상금의 내용은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했을 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무고무 양도 포상금 받는 거입니다. 무등록. 그리고 거짓으로 등록했을 때, 그리고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었을 때 포상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아직은 포상금이 안 나오는 거 여기다 이제 예시해 놓고 얼마게 물어보면 그거 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리고 금액 얼마라고요? 50만 원. 그리고 여기서 보조할 수 있는데 보조 얼마입니까? 자, 100분의 50. 뭐 전부를 보조한다. 이렇게 문장을 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입니다. 일부, 반드시 일부. 그리고 언제 받습니까? 조건계입니다.
공소제기는 돼야 자, 우리 문제 풀 때 받느냐 못 받느냐, 자, 계산하느냐 마느냐 하셔야 됩니다. 공소제기는 돼야. 그리고 뭐요? 기소유예. 그럼 뭐 무혐의는 공소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없는 거니까 무거운 거 아니네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무죄는 포상금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입니다. 자, 불기소나 무혐의 이런 것들은 아예 가지도 않을 거니까 못 받습니다. 근데 무죄 갖다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받는다, 받아요. 여기입니다. 이게 또 무죄라고 하니까 계산 안 하고 그러면 X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왔네요. 공동. 그럼 어떻게 해요? 균등. 이제 균등 똑같이 쪼개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합의된 방법이 있는데도 균등이다, X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뭐 됐을 때 접수 1번, 2번 접수됐을 때 그럼 한쪽으로 몰아주기 누구? 최초로 신고한 사람. 이런 것들은 문장으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또 보게 될 겁니다. 이제 22번에서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갑은 얼마 받고 여기는 누가 얼마 받고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예전에 조금 이제 어설프게 나왔을 때가 바로 요 문제였습니다. 나 먼저 자 꼼꼼하게 한번 써봐야 됩니다. 나 먼저 자 첫 번째 한번 기업번 보실까요? 갑은 먼저 받을 수 있는지를 보실까요? 자, 여기 이제 거짓입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와 B를 우리 갑이 이제 신고했는데 A하고 B였습니다. 그러면 A 위에다가 50을 써놓고요. 자, B 위에다가도 50을 써놓고 이제 충족되면 나오니까 입니다. 각각 신고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검사가 A는 공소제기를 하였고, 그럼 A 위에다가 50 위에다가 자 5 거기 나온다고 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B는 근데 무혐의. 자, B는 무혐의. 자, B는 아예 거짓 아닙니다. 거짓 아니니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가지도 않아요. 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제 B 위에 50만 원은 X 해놓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조건만 충족하게 되면 이제 충족했는데 나중에 뭐 발각되기 전에 그런 거 아니면은 발각된 후에 이제 따지게 될 건데 이런 것만 아니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일단 A는 50만 원에 5 거기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니은번 볼까요? 을은 중개사무소를 여기도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C. 그러면 여기다가 C 위에다가 일단 50을 먼저 써놓을까요? 조건 충족했나?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할 건가 안 할 건가? 여기서 안 한다, 무죄라고 안 한다. 그럼 정답 아니다 이럴 겁니다. 자, C는 재판에서, 근데 형사 재판에서 뭐 힌트도 주고 있구만요. 공소제기 했으니까 재판이 갔을 겁니다. 공소제기 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문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자, 무죄라고 해도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자, C 옆에 50에다가 5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걸 누가 신고했더라? 을이. 자, 을 옆에다가 50도 써놓고 자, 기업번에 갑 옆에는 50을 써놓고 입니다. 나란히 50씩 받고 오늘 시험 끝나면 아르바이트 해야지 그런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급번에 이제 갑과 을입니다. 갑과 을입니다. 너도 그거에 나도 그거에 같이 해서 이제 같이 손잡고 다닌다라고 있습니다. 갑하고 을은 포상금의 배분에 관해서는 합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합의가 없다. 그럼 한 건당 50만 원 나온다. 그럼 똑같이 25 나온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뭐 대여한 그다음에 누구 D를 자, D 옆에다가 일단 50을 좀 써놓으실까요? 한 건당 50이니까 입니다. 공동으로 아까 누구 갑하고 을하고 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25입니다. 근데 자,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대요. 자, 소재기를 잠시 보류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또 간다. 입니다. 여기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자, 그럼 여기도 이제 어떻게 나오나요? 그 D 50을 나오니까 5 해놓고 갑 옆에 얼마? 지금 D급번 제일 앞으로 왔습니다. 얼마? 25. 을도 얼마? 25. 자, 이런 식으로 25 나란히 써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기억니은 디귿은 모두 다 포상금이 나와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오는데 이제 아까 무혐의만 B 하나 안 나온다. 그입니다. 그 다음 6번에 볼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무거무양도 무등록 맞습니다. 중개업을 하는 일을 자, 이 옆에다가 일단 50을 나오니까 50만 원을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을이 근데 을이 신고하는 일 그러면 을에다가 1번 타자 9시 되자마자 자, 문현이가 아주 슬라이딩 한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갑도 일을 신고했는데 걔는 또 거기다 25, 55씩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1번 타자 그입니다. 그다음에 갑도 신고했는데 갑은 자 2번 번호표 2번 뽑았다. 1번 2번 나란히 한번 갑하고 오라고 써놓으셔야 됩니다. 을이 1번이고
갑이 2번이고 K입니다. 자, 신고를 했고요. 근데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대요. 유죄면 나온다 안 나온다? 당연히 나온다. 공소제기 했다 갔다. 거기다 죄까지 있다 그입니다. 죄가 없어도 나온다고 했는데 그입니다. 50만 원. 근데 여기는 누가 받을까요? 자, 의리입니다. 의리입니다. 의리 먼저 신고했으니까 의리. 그리고 몰아주는 거지 나눠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자 1번 옆에는 누구요? 의리. 자, 의리 50개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입니다. 먼저 아까 이제 기업번은 누구? 갑이구개입니다. 그다음에 자 거기서 이제 아래쪽에 이제 디귿번에 같이 25 써놨으니까 갑은 얼마? 75. 갑은 75고 그다음 을은 얼마입니까? 자 을은 자 50 해놓고 이제 다시 25니까 125입니다. 자 을은 125면은 답은 몇 번이다? 정말 아주 문제 괜찮아죠. 3번. 3번이 바로 정답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이제 조건에서 자, 신고 기간이 행정기관에서 발각되지는 않았다. 발각했다 그러면 안 나올 건데 발각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계산하세요. 이런 소리였습니다. 발각했으면 한 개도 안 나왔을 거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쪽에서 이제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사유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격정지 누가 내리더라? 자, 여기는 시도지사. 교부해준 시도지사 그리고 어떤 경우 자 소인 소속이 얻어맞습니다.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그리고 뭐다 금지다 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별표 6개월짜리 그리고 이제 위쪽에서 이제 제일 쪽이 위쪽에 소속입니다. 그다음에 거지 거리가서 거짓입니다. 제일 아래 금쟁이 여기서 별표 6개월짜리도 시험 문제 자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옳은 거래요. 자, 옳은 거라고 했으니까요. 자, 먼저 아래 보실까요? 1번. 자, 거래계약서에다 서명 및 이렇게 서명 및 그러라고 했습니다. 서명 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련하지 않으면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정말 아주 정답 아주 너무 쉽게 나왔죠. 답은 이제 바로 1번. 자, 이것만 좀 알면은 그냥 아예 그냥 바로 그냥 옆으로 24번 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1번이었습니다. 그다음 2번 보실까요?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 근데 조심하실 게 또 답이 또 여기 있네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확인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있습니다. 자격정지의 작성, 교부, 보조는 제재가 있냐입니다. 사장님이 쓸 건데 아예 그냥 밥상 다 차려놓으면 숟가락 젓가락 2개. 이름 쓰고 더 그냥 꽝이니까 입니다. 여기는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업은 얻어맞을지 몰라도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아니요. 작성, 교부, 보조는 제재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서명 및 날인만 제재가 있었죠. 자, 이 문제가 이제 정답을 정말 바꾸게 생겼습니다. 1번이라고 체크해놓고 2번 보더니 화이트로 또 지우고 2번에다가 콕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답안지 바꿔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입니다. 그냥 화이트로 지우고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요놈도 틀렸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 보실까요? 계속 지금 2번, 3번 어렵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은 아까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금지의 전속이 있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2번, 3번은 개업이 얻어맞는 제재인데 소속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속에는 무슨 제재가 있겠냐고 합니다. 거기는 개업만. 소속이 벌써 나가봤습니까? 나가보고 쓰는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속중개약서 자 합시다. 전속으로 합시다. 그랬을 때 쓰는 거니까 나가고 말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그런 것 자체가 소속한테는 없다고 입니다. 아예 엉뚱합니다. 이건 개업 공인중개사가 제재가 있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6개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정해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아주 엉뚱한 소리 나죠. 저기 앞에 좀 보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시도지사가입니다. 자격증 출신 시도지사가 하지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고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5번. 자, 아래는 또 쉽네요. 자격정지 기간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면 맞고요. 근데 감경할 때 처분할 때는 9개월로 할 수가 있다. 6개월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게임입니다.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9개월로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해서 답은 몇 번이라? 그냥 바로 1번, 2번, 3번이 많이 헷갈렸네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보다가 헷갈려서 정답을 바꿀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자 24번에 이제 금정이 매매 알면 초과 판단 1학년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갑니다. 정서를 그리고 직접 쌍방 얘기 그리고 투기하면 투기하면은 그다음에서 이제 그 아래 부당 단체 업무 부당단체 업무는 뭐다 검증이라고 해서 거기는 3학년 3반 게임입니다. 4개 그다음에 여기 이제 6개 정도까지 합치면은 우리 개업은 그냥 업무까지는 아닌데 거기는 모두 다 검증이 바로 10개 개입니다. 1학년 바로 4개, 3학년 6개. 올해 이제 3학년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3개였는데 2배로 늘어났습니다. 먼저 24번 꼭 이런 형태도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얘도 별표 3개가. 근데 박스는 많이 달라집니다. 다른 기업을 통하면은 직접 거래인가 아닌가 일방대리였을 때는 금전인가 아닌가 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리를 꼭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투기 조장 전매 차익이 없어도 투기 조장에 해당된다 안 된다 괜히 그냥 계속 나오는 질문이 꼭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 먼저 검증에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기억면 요 두 놈도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기업 보면 볼까요? 중개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 사무를 임대하는 것. 자, 먼저 여기 이제 일방 대리인가 쌍방 대리인가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중개 의뢰인 한 사람입니다. 또 타인에게 했던 거니까 찾아온 중개 의뢰인 2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금정이다 아니다. 그냥 일방만 대리한다는 일방 대리지 쌍방 대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번이 맞으면 이제 아예 그냥 정답에서 그냥 멀어질 건데 모두 다 엉뚱한 답을 찾게 생겼어요. 입니다. 저기 뭐 1번, 3번, 4번 중에서 눈이 갈 건데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번 안 들어가. 오히려 2번, 5번. 2번, 5번 중에서 정답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2번 상업용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분양대행입니다.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분양대행을 하고 분양대행이 중개업이 아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겸업 6건 중에서 분양대행 항상 4번째 쏟구만 그입니다. 분양대행하고 법정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그게 또 초과 이렇게 나오니까요. 초과 매매하면 초과 판단 3번째 초과 금쟁이네 또 이러실 겁니다. 근데 앞에를 보세요. 분양대행이래요. 분양대행 0.9를 넘어갈 수도 있대요. 아예 뭐 보수가 정해진 게 없대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금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상가를 그래서 모르는데 상가의 분양대행을 관리대행을 그리고 상담을 여기는 전혀 관련 없다는 겁니다. 금쟁이가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기업번 뒤뭐 나란히 금쟁이가 아니네요. 그럼 벌써 이제 정답은 벌써 나와버렸습니다. 몇 번? 2번. 니은번도 들어가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기업번, 니은번. 빼면은 정답은 벌써 2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확인하러 가셔야 됩니다. 정말 맞는지. 시험장에서 그냥 바로 가도 괜찮을 거고요. 디귿번 중개 의뢰인. 바로 이제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그다음에 중개 사무를 직접 거래하는 거입니다. 직접 거래 금쟁에 들어가죠. 입니다. 하다 대리 그리고 위임받아온 수임이 모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본인에게 효과가 가니까 손에 입히니까 게임입니다. 검증이 맞고요. 그리고 건축물에 뭐 토지라고 하지 않나 아니면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나 예전에 시험 문제도 나왔어요. 중개 대상물 게임입니다. 풀어놨어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정말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로? 1학년 일반으로. 디귿번하고 1번 요 두 개가 금쟁이. 그래서 이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5번에서 이제 금지 여기서 이제 개설등 취소하여야 우리 최근 시리즈가 이제 여기는 나왔고요. 정말 이런 문제는 또 나올 만합니다.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25번에서 이제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실게 이제 여기는 최근 이렇게 이제 최근 1년 이내에 요 최근 1년 이내에 이제 저기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올 건데 절대적에도 나오고 상대적에도 나오고 그다음 업무 정제도 나오고 라고 세 군데 나올 겁니다. 먼저 절대적 요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 절대적인 등록 취소에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에서도 나와요. 여기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먼저 첫 번째 최근 1년 이내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요 1년 이내에 여기 이제 의미는 없을 거고요. 먼저 그리고 몇 번 이상 2회. 2회 이상 뭐를 받고요? 업무 정지. 업무 정지만 갖고 따진다고 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 다시 또 다시니까 몇 번이냐고 3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업무정지만 갖고 오게입니다. 업무정지만 가지고 3번이지. 과태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업무정지가 하면 3, 4, 3인데 여기도 3번 나오지만 업무정지도 3번 나와요. 근데 업무정지에는 과태료 나와요. 과태료 나와요. 그입니다. 과태료 없으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상대적. 오히려 횟수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왜? 과태료 때문에. 자, 상대적인 그리고 등록 취소. 자,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입니다. 자, 등록 취소인데 그러면 최근 1년이나 한번 빼버리고 이제 바로 보겠습니다. 최근 1년 이내. 자, 그러면서 이제 몇 번 이상? 3회 이상. 3회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3번 이상인데 업무정지만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3번, 업무정지 3번은 여기입니다. 자, 2번부터 시작. 가지수도 많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요. 그리고 반드시 꼭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과태료. 가볍다는 과태료, 좀 태만했다, 게을리했다, 좀 깜빡했다. 이런 것들은 봐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러니까 이 다시니까 몇 번이라고요? 4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3, 4 그리고 3 이렇게 갔습니다. 또 내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가 이제 또 업무정지 이렇게 업무정지하고 이제 무슨 처분을 받고 과태료. 자, 업무정지하고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래서 몇 번? 네 개입니다. 자, 네 번째 그입니다. 나 먼저 자, 엉뚱하다는 거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많이 써봤습니다. 나 먼저 저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섞었을 때 정말 입법적으로도 아예 없는 것은 업무정지 4번 말이 안 될 겁니다. 3번 후에 4번은 갈 수도 없어요. 여기입니다. 뭐 시장님 주무셨습니까? 4번 갈 수도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업무정지 몇 번? 3번. 그리고 과태료 1번. 자, 문의만 4번이지. 자, 업무정지 3번, 업무정지 3번. 그러니까 이거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이건 아예 뭐 적보도 없고 여기는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인데 절대적. 여기는 절대적 등록 취소지. 절대로 상대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등록 취소 문의만 몇 번? 4번.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나눠보고 업무정지 2번. 그리고 과태료 몇 번? 2번. 그리고 업무정지 1번, 그리고 과태료 몇 번? 3번. 그리고 업무정지는 없어도 괜찮아요. 과태료만 몇 번? 4번. 더 이상 가짓수가 3개 외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요놈이 바로 이제 상대적. 금방 보셨던 정말 3개밖에 안 나와요. 상대적인 등록 취소 가짓수가 더 이상 만들어낼 수가 아예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는 이제 자, 3, 4, 3이니까 몇 번? 3번. 하여튼 3번, 4번, 3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최근 1년 이내 이제 써놓고 이제 몇 번 이상 2회. 저기 똑같이 출발합니다. 2회 이상인데 여기는 이제 뭐라고요? 저 업무정지하고 그리고 반드시 꼭 뭐가 있으라고요? 박스 꼭 했었는데 과태료가 있고 이제 그리고 다시가 뭐라고요? 다시 또 뭐가 과태료. 자, 그러니까 이제 몇 번이라고요? 3번. 여기도 이제 3번. 자, 다시게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도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거의 안 해봤는데 업무정지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과태료라고 했을 때 몇 번이라고요? 3회. 요 다시니까 2번에서 다시니까 3회라고 저기 정량해서 써봤습니다. 자, 업무정지만 3번 말이 안 되죠, 입니다. 그게 업무정지냐입니다. 저기 절대적의 정량이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또 여기서부터 이제 업무정지 2번 그리고 과태료 몇 번? 1번. 그리고 자, 업무정지 몇 번? 1번. 과태료 몇 번? 2번. 자, 2회. 그리고 자, 업무정지 없다. 과태료만 몇 번이다? 자, 3번이다. 뭐 여기도 그냥 3가지밖에 더 이상 없네. 라고 해서 이제 정리를 꼭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 4, 3, 요 시리즈가 자꾸 나올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25번에 이제 자, 등록 취소 하여야. 저기 하여야 그입니다. 그럼 아닌 것도 있을 거니까 추려 내셔야 됩니다. 하여야 하는 경우를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억 보실까요? 천천히 해볼 거니까요.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 처분받고 또 다시 업무정지. 2회 업무정지 처분받고 또 다시 업무정지. 뭐 정확하게 맞았네요. 기억번은 여기 들어갑니다. 기억. 그러니까 기억이 맞으니까 3번하고 4번은 벌써 틀렸네. 두 놈은 틀렸네. 라고 아예 그냥 X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니은번 잘 보실까요? 자,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세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외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리고 또다시 업무정지. 업무정지가 몇 번입니까? 업무정지 2번, 과태료 2번. 업무정지 2번에 그리고 과태료 2번에 여기네요. 4번 육사학입니다. 여기 4번. 그리고 업무정지가 3번이 안 갔고 2번이니까 여기 아니네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에는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니은번은 답이 아니요. 라고 니은번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5번에도 답이 아니겠네. 벌써 답이 나온 것 같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디귿번 보실까요? 자, 이제 1번하고 이제 2번 중에서 정답 같은데, 그입니다. 먼저, 자, 디귿번 보실까요? 이제 요 놈이 가장 어려웠을 겁니다. 최근 1년 이내에, 그리고 2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만 갖고 세고 있어야 됩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 미끼. 그 다음 이제 다시 업무정지, 그입니다. 괜히 중간에 과태료 넣어놓으니까 헷갈리셨습니다. 거기도 4번은 맞긴 맞아요, 그입니다. 근데 업무정지가 3번이다. 업무정지 3번이면 여기 아니고, 여기자, 그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 디귿번도 들어가요. 여기입니다. 맞네. 그럼 이제 답은 몇 번이네? 2번이네. 답은 2번이라 그럽니다. 1번은 아니고 그럽니다. 그래서 디귿번도 들어가요. 그다음 이제 1번 보실까요?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자, 3회 과태료 받고 다시 또다시 업무정지. 3회 받고 그다음에 또다시 업무정지 받았으면 이제 여기는 이제 바로 뭐다? 상대적인 등록 취소지. 여기도 이제 상대적이지 뭐다 절대적은 아니다입니다. 자, 업무정지 한 번에다가 과태료 3번이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자, 상대적이지 절대적 아니라는 겁니다. 뭐 얘는 그냥 답에 영향 없어. 자, 이미 그냥 답은 나왔어.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격 취소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거니까요. 자격 취소. 설명지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자, 특히 이제 여러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지, 사무소 쪽이라니까 자격증 제일 아래쪽에 누가 교부했다, 무슨 시도지사가 나올 건데요, 그입니다. 사무소 아닌데 거긴 청문이지, 그입니다. 관할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거기다 반납하면 받아주는지 가봐라, 그입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부와 사무소가 다를 수 있다. 오로지 뭐라고요? 교부입니다. 교부. 자, 교부. 재교부도 교부한테. 반납도 교부한테. 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꼭 여기는 맞을 것 같은데 뒤에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부정한 방법 맞잖아요. 자격 취소는 맞아요. 근데 형벌이 있습니까? 1년 이하의 징역에 입니다. 아까 한번 써봤는데 자격 취득, 컨닝으로 취득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유사사무소에 안 나와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형벌 때문에 틀렸습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 거는 소설이다. 그입니다. 위만 맞았고 아래는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볼까요? 동네방네 떠들어대는 게 7일인가? 우리가 갖다 내는 게 7일입니다. 자,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면은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아닐 건데, 그입니다. 얼마? 5일이었습니다. 5일 보고해야 된다. X. 그리고 이제 정말 또 중요한 4번. 자, 이런 문제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울고 묻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와 교부는 저기 서울, 사무소는 아까 대전, 그러면서 보자고 있습니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르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그다음에 절차를 그렇게 합니까? 교부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절차는 누가 이행합니까? 사무소 가까우니까. 왜 그랬냐? 청문은 사무소 쪽에서 있었다. 교부는 취소할 때 교부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은 아닙니다. 틀렸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아까 이제 부정양도는 징역으로 정지할 때 나왔죠. 다른 기업공사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 이중소속입니다.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아주 정확합니다. 자, 부정양도할 때 봤을 겁니다. 징역으로 정지. 여기는 자격 취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절대죠.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고입니다. 답은 몇 번? 5번. 나머지는 다 틀렸고 5번만 맞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 이제 자, 수수료 납부 대상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이제 박스에서 모두 몇 개인가 몇 개인가가 아니라 지금은 기억인가 디귿인가 이렇게 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처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때 6개가 있었습니다. 자꾸 냅니다. 한 2년마다 한 번 정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응시할 때 공짜 아니다. 그럼 써봤습니다. 자격증은 교분과 재교분과 재교부호계입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교부 처음인데도 내요. 등록증 재교부 내요. 2번, 4번, 6번 재교부는 다 낸다고 했습니다. 자, 분사무소 신고할 때도 내요. 신고필증 교부 신고확인서 교부라고 해도 맞고기입니다. 그다음에 신고필증 신고확인서 재교부 거기도 나오고 기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박스 기업번 볼까요? 기억인가 니은인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때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두 개는 벌써 정답이 아닐 거고 기업번 들어가요. 자, 두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둘 다 지금 처음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보통 사무소 처음은 다 나와요. 여기입니다. 기억 니은 두 개 나란히 나옵니다. 그럼 디귿번에 이제 중개사무소의 휴업해요. 변경 재개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 인장 등록 수수료 없다 종업원 들어왔다 나왔다 신고 없다 그입니다. 거기 수수료 없습니다. 자, 디귿번 나오면 틀릴 거입니다. 자, 이 정도면 벌써 정답 나왔을 겁니다. 자, 1번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할 때 재교부 신청할 때 나와요. 그 다음에 미음보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 시험 응시할 때는 나오는데 합격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아주 친절하게 처음으로까지 써줬네요. 여기입니다. 교부. 처음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어려운 시험 합격했다고 축하 선물을 준다 공짜로.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몇 개입니까? 몇 개 말고 기억번, 니은번, 니을번 이렇게 몇 개? 세 개. 이 세 개가 정답이었다. 자, 이런 문제로 계속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뒤쪽에 이제 28번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나오고요. 여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틀린 거 뭘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까지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5번에 이제 제재가 이상하죠. 취득세 3배는 아예 없습니다. 예전에 잠시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졌다. 입니다. 3천 그리고 5배 그리고 금액으로 100분의 5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입니다. 그 정도지 여기에 무슨 취득세 3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5번에 보실까요? 자, 신고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돈 자료 3천이더라 500이더라 헷갈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돈 자료네요. 그러면 500이 아니라 3천입니다. 3천 엄청 크다고 했습니다. 6배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예 엉뚱한 소리라기입니다. 소설 썼다기입니다. 3배가 어디 있어? 그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 그입니다. 이건 이제 어렵지 않았고요. 그다음 이제 29번에서 이제 주거용 확인 설명서 정말 여기도 좀 여기는 쉬울 것 같았는데 조금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기재해야 될 근데 입지 조건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그래서 여기 공원이 있냐 입니다. 또 녹지도 나오려는 주차장, 교육이는 판매 의료시설 이렇게 나온 게 저 바깥에 있는 바로 입지 조건입니다. 놓여 있는 입지 조건 공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공원 그리고 녹지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아요. 여기입니다. 정확히 이제 꼭 공법에 있는 것들은 꼭 끌어오고 개론에 있는 거 끌어오고 법령은 맨날 그렇습니다. 종합적이니까 그입니다. 먼저 입지 조건 해당되지 않은 것은 1번이었죠. 어째 여기도 이제 답이 없다. 잘못 찾았으면 답 없다. 이랬을 겁니다. 대중교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있고 교육이나 그리고 도로 있었으니까 나머지는 맞아요. 뭐가 1번이 바로 틀렸네요. 공원은 없다는 겁니다. 공원은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번에서 이제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인데 여기는 정말 문제가 이제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다 풀어놓고 나서 답이 없어요 하면서 상당히 어려워했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는 처음 나와봅니다. 자, 30번에 보실까요? 자, 먼저 개업공사 갑이 의뢰 일반 주택을 6천만 원에 이건 너무 쉬웠다는 겁니다. 6천만 원 요율 주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산은 다 됐는데 무슨 얘기야? 여기였습니다. 이제 합도 물어보려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또 그 갑이 위 주택을 보증금 1,500에다가 월세 30만 원 그걸 중개를 했는데 2년을 중개를 했습니다. 자, 임차를 중개했을 때 그걸 이제 비교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에게 근데 여기는 한도에게 차이는 뭔가요? 아주 문제를 뱅뱅 돌려놨습니다. 자, 문제는 쉽게 풀었다는 겁니다. 수수료, 중개보수는 쉽게 풀었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문장의 의미가 뭔가 입니다. 그 최고 한도의 차이는 똑같은 문장으로 내볼 거고 앞에만 금액이 좀 다를 거고
이런 문제는 또 대비를 꼭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한번 꼭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30번 문제가, 자, 문제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보수에 뭐 쭉 해놓고 이제 차이는 되겠습니다. 차이라는 게 빼봐라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냥 뺄셈은 뭐 했으면 이제 아주 쉬웠을 건데, 자, 문제 이렇게 뱅뱅 돌려놨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치사해석입니다. 자, 먼저 매매와 이렇게 매매하고 이제 뭐요? 자, 임대차, 자, 매매하고 임대차 금액을 주고 금액 나온다. 그 차이가 얼마냐고 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빼봐라 이런 소리인데 아주 어려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6천만 원 나오죠. 6천만 원 동그라미하고 숫자하고 해서 몇 개다? 8개다. 그리고 요율 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아래 보시가 요율. 자, 먼저 매매는 5천만 원 이상에서 2억 미만. 자, 실제도 그렇습니다. 얼마? 0.5%입니다. 이게 뭐 어려워서 그렇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암산으로도 가능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퍼센트하고 천분의 5니까 퍼센트하고 동그라미 2개 지우고 우리 맨날 그렇게 해봤었고요. 0점 하나 더 뗍시다. 하나 더 뗍시다. 그러니까 천분의 5만 남았잖아요. 입니다. 자, 5, 6, 30 그냥 30만 원 금방 남았다는 겁니다. 자, 이걸 못 풀었다는 게 아니고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0만 원은 맞는데 이렇게 30만 원이라고 나오는 거는 계산기 안 두들겨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다 계산해놓고 구경만 하고 계셨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보증금 얼마고요? 보증금은 1,500만 원 이고 입니다. 1,500만 원에 이렇게 만 원이고 이제 요율도 0.5라고 줄 거고 5천만 원 미만은 자, 그 요율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 월세가 얼마다? 차임. 월세 차임이 바로 얼마다? 30만 원. 30만 원인데 우리 시험장 갔을 때 곱하기 100을 하실 건가요? 70을 하실 건가요? 100까지 해보고 계산해 보실래요? 아니면 70으로 바로 가실래요? 바로 가야죠. 입니다. 여기서 이제 100 아니면 하다 월세만 보면은 여기다 100 아니면 70이라는 환상계수. 이건 법에서 주는 거지.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에서 그래. 입니다. 법에서 환상계수. 그럼 이제 100이니까 자, 그럼 이제 10만, 100만, 1000, 100만, 1000. 귀찮으면 동그라미 2개 더 쳐봐라. 그러면 이제 3천 나왔다고 했습니다. 두 개를 버텨보니까 4,500. 그럼 5천만 원 이상 안 됐네. 그럼 5천 미만은 어떻게 된다고요? 5천 미만. 5천 미만의 요율은 70% 조금 낮추라고. 못 살잖아. 못 사니까 낮춰라. 그러면 37에 21. 자, 얼마요? 2,100만 원. 2,100만 원이니까 3,600. 자, 아주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도 그냥 자, 여기 주고 있습니다. 자, 거리금액 얼마다? 3,600개입니다. 그럼 이제 3,600. 여기도 이제 동그라미하고 숫자 해서 6개 나오겠다. 3개 떨어지면 36,000원 나오겠다. 3개 떨어지면 6만 원 나오겠다. 금방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개 없어질 거예요. 입니다. 거기다 이제 요율 0.5%라고 5천만 원 미만은 실제 가도 실무에도 0.5가 맞습니다. 0.5%. 그리고 한도액은 한 번 곱했을 때 20이지 곱하기 2까지 해놓고 20만 원 넘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0.5. 자, 그러면 퍼센트하고 2개 떨어지고 0. 하나 더 떼고 하나 더 떼고 그러니까 1000분의 5가 정말 더 편한데 문제는 그렇게 안 적입니다. 5.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5로 곱하시면 이제 5, 6, 30이니까 3 올라갔다. 5, 3, 15니까 18만 원 나왔다. 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해 보실 게 여기다 뭐 곱하기 2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20만 원 안 넘었네. 그럼 그대로 받아도 되겠네. 근데 자, 먼저 한번 보실 게 이제 매매 30만 원, 매매와 자, 임대차를 중개했을 때 그 한도액의 차이가 얼마냐고 입니다. 자, 그 소리가 30만 원에서 얼마를요? 18만 원을 빼보라는 겁니다. 이건 뭐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빼면 얼마요? 그럼 12만 원.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매도 계산하게 하고 임대차도 계산하게 하고 한 가지 물어보면 다른 거 못 물어보니까 2개를 동시에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문제 치사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 한 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12만 원. 이게 계산이 어려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분 이거 다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슨 소리냐고입니다. 선생한테 물어봐도 시험장에 선생이 있습니까? 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구경을 못 해봤으니까요. 문제가 정말 치사했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뭐 저 정도 이제 안 풀고도 다른 놈 풀어서 이제 합격은 하겠지만 정말 너무 심하게 나와서 자, 저런 문제는 상당히 좀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해서 많이 좀 힘들어 하셨습니다. 자, 저런 문제도 나왔다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30번까지 하여튼 뭐 10개 이렇게 나눠서 이번에는 좀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마무리를 더 해보겠습니다.